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 투자, 경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지만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부디 빨리 종식이 되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특히 방역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서 먼저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연 투자에 특히 금융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재 단언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이와 유사했던 대전염병, 이 질병과 비교해 보는 것들이 우선 가장 빠르게 이제 시장 패턴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지난 2003년 사스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015년 2분기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메르스보다는 사스가 이 중국발 진원지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수출과 내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사스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때를 돌아보면은요, 2002년 월드컵이 정말 열기가 뜨거웠었죠. 그해 겨울 11월 말에서 12월로 넘어가는 때 이 첫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월, 3월 1분기 때 그야말로 창궐을 했고요. 4월, 5월, 6월 2분기로 가면서 이제 확연히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해 가을쯤 거의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04년 1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종식 선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모습을 보면은요, 일단은 1분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때 거의 순간 10% 넘게 코스피가 하락하게 되고 전체 기간중을 따져보면 최저점으로 보면 거의 20% 넘게 코스피가 급락했던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보면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을 주게 되면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7%,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서 분기 성장률로는 1%포인트나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03년 한 해 전체로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25%포인트 끌어내렸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동등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국의 위상입니다. 2003년 사스 때만 해도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 5%도 안 됐습니다. GDP로 본다면은 한 4.6%에서 4.8% 정도였는데, 자, 지금 2019, 2020년 현재 중국의 위상은 세계 경제에서 15% 이상, 거의 16%로 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때에 비교해서 거의 4배 가까이 그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스 때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충격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동등 비교가 힘든 점은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모습을 갖췄는지, 치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산이라든가 전염 강도는 어디가 되는지를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때와 이게 어느 급의 이 같은 대전염병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때 당시의 증시의 흐름과 지금의 증시의 흐름도 꼭 동등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요. 가령 당시 코스피를 2002년 연말부터 2003년의 최저점까지 보면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꼭 사스만으로 빠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이 LG카드 문제, 이 카드채 사건이 함께 터지면서 오히려 시장 총격을 증폭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반대로
현재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이제 투자 측면에서 낙관하는 분들, 즉 사스 때 보면은 이게 이제 2003년 말부터 완전히 종식이 되면서 그때부터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대급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펼쳐지는 슈퍼 버블, 코스피가 1000 밑에서 뭐 700, 800에서 그야말로 2200까지 가는 뭐 그거에 바닥을 마련한 게 사스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걸 꼭 동등 비교하기 힘든 게 2003년 당시에 이 반등의 모멘텀은 이 사스의 종식 선언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미국의 이라크 이 공습이었습니다. 즉 2001년 9.11 테러부터 터졌던 불확실성이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규모 공습을 하게 됨으로써 해소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마치 이 사스만 잘 극복하게 되면 이게 향후 더 큰 반등을 나오는 모멘텀이 될 거야. 또 이런 너무나 장밋빛 전망도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은 사스 때와 비교를 해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10에서 20% 빠질 거야. 기간이 3개월, 뭐 6개월 갔으니까 이번에 2분기 정도 갈 거야. 이렇게 동등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과 자세는 그때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란 것은 무엇이냐? 초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은 뭐 급격하게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그게 10% 빠지든 15% 빠지든 일단 주식시장의 하락은 막을 수가 없었고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도 계속됐더라. 그러다가 어떤 모멘텀, 여기서 나온 모멘텀은 사스 때를 보면은 뭐 사스에 대한 확진자 수라든가 사스에 의한 사망자 수라든가 사스의 확산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하나, 둘, 셋, 넷, 뉴스 피드라고 하죠. 쌓이게 되면서부터 바닥을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현재 뭐 절대적인 폭보다는 앞으로 뉴스를 주목하셔서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라든가 뭐 확산 속도라든가 사망자 수가 그 증가 폭이 줄어들게 되는 그 시점까지 투자 자산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령 추가 악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스 때는 사스뿐만이 아니라 LG 카드채 사태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설상가상이라고 해서 꼭 이런 큰 악재는 홀로 오지 않고 여러 가지를 수반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요동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추가 악재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더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브렉시트 재료입니다. 지난 1월 31일을 기해서 영국이 EU, 유럽연합을 완전하게 떠나게 되는 EU 브렉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2016년 이후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충격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진짜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브렉시트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브렉시트 상황을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3년간 4년간 브렉시트를 무시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1월 31일 이후부터 2월 3월부터 진행되는 이 재료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 추가 악재 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로 트럼프발 이 탄핵 이슈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상원에서 트럼프를 탄핵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트럼프의 비리 이런 이슈들이 터지게 된다면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뜻밖의 이 탄핵 이슈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와 결합되는 추가 악재들의 파괴력도 꼭 점검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자산,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표적인 격언 중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라는 게 있죠. 제가 앞서 쌌을 때 그 패턴을 유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개선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종목이 한 10% 빠졌으니까 싸다라든가 코스피가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만하다라든가 이런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뉴스에 의한 접근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 세계에 대한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진원지인 중국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 개선됐다는 소식이 1개가 아니라 5개, 5개가 아니라 20개, 20개가 아니라 50개 이상들이 쏟아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주식을 담게 될, 주식을 들어가게 될 진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이전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한다라든가 일정 부분에서 익절 혹은 손절의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명 IT 혹은 반도체로의 전입니다. 잘 보시면은 1월 말 현재까지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이 하락한 것들은 중국과 연관된 내수 소비주들입니다. 가령 화장품주라든가 호텔주, 면세품주, 여행주, 유통주 이런 주들, 항공주들이었는데 실제로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다음 섹터, 생산과 관계된 IT주, 반도체 업종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바로 애플 주식이 큰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 속에서도 IT 대장주격인 애플이 어떻게든 버텨낸다면 큰 틀에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이 악재를 떨쳐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칫 우리의 삼성전자, 미국의 애플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함께 충격을 받고 10% 이상, 15% 이상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주식 투자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꼭 염두에 두고 주식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투자 이것의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국민의 생명 또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관련한 개선된 종식 선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거 문제 진원지인 중국에서 먼저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강력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